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상화폐 대장주죠.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이른바 트럼프 효과로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요. 윤석 전 국제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그러면서 그 쉼 없이 비트코인이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네네네. 급기야 네. 일주일 전이죠. 지난 5일 네. 10만 달러를 넘어섰어요. 네. 10만 불이라고 하면 또 우리나라 환율 좀 오르고 있으니까 네. 1억 4천만 원이 넘는 네. 그런 돈인데 네. 비트코인 옛날에 한 700만 원, 800만 원 할 때 제가 봤었거든요. 그때보다 무려 20배 올랐고 아니 당장 미국 대선 딱 한 달 만에 무려 50%가 올라갔는데 왜 이렇게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겁니까? 뭐 2009년에 비트코인이 생겨났는데 네네. 2010년만 해도 한 4원 정도 했었어요. 4원이요? 피자 2판 살라고 할 때 비트코인 10,000개를 줬어야 되니까. 만 개. 예, 예. 그리고 비트코인은 오늘 현재 다시 네네. 10만 달러를 터치하고 있습니다. 터치하고. 예. 네. 일단 왜 이렇게 비트코인이 강세냐 하는 거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초에 비트코인 ETF가 미국에서 출시가 됐습니다. 네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본격적으로 암호화폐들이 제도권 내로 편입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물 ETF가 생기니까 거기에는 또 유명한 투자은행들이 다 참여했습니다. 뭐 네네. 피델리티라든지 아. 블랙락이라든지 이른바 들으면 여기 엄청난 돈들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이 투자은행들이 이제 개인이 사는 게 아니라 투자은행들이 비트코인을 사는 거예요. 네네. 그 현물 ETF가 출시되면서 그래서 올해 초에만 해도 한 4만 대 중반 정도 했는데 이게 7만 대까지 올라갑니다. 7만 달러 정도까지. 그러다가 이제 잠시 주춤했는데 그때 마침 그 가상자산의 대통령이라고 자신을 불러달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을 한 거죠. 네네. 실제로 대선에서 이기면서 네. 다시 이 비트코인은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네. 한 6만 달러 중반대에서 지금 한 10만 달러 정도까지 온 거죠. 네네. 뭐 지금 그 비트코인의 현 상황은 사실은 그런 거고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그 가상자산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어떤 공약을 사실은 지금 이미 실천을 하고 있어요. 네네. 내각의 주요 그 지명자들이 전부 다 친 가상자산 옹호론자들입니다. 그 뭐 상무부, 재무부, 미증권거래위원회 위원회,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로 대변되는 정부 효율화 위원회 등등등 이런 것 전부 다 그 주요 강요들이 실제로는 가상자산의 그 옹호론자들로 채워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 때문에 사실은 미국 시장에서 아니면 전 세계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현기증나게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글쎄요, 뭐 가상화폐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네네. 정확한 개념이 뭐냐 이러면 또 약간 말문이 막힌단 말이죠. 근데 제가 가상화폐 그러면 가상이라고 하는 거는 온라인, 디지털 이런 게 생각이 나고 화폐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돈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돈이라고 하는 거는 지불 수단. 이렇게 따지면 이 가상과 화폐를 갖다가 합치면은 네. 온라인에서 그 사용되는 지불 수단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보통 그거를 목표로 해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사실은 네네. 좀 더 큰 어떤 철학적 의미는 사실 담겨져 있어요. 네네. 우리가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그랬죠. 그러면서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들이 붕괴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수많은 금융, 리만 브라더스가 당시에 파산했죠. 또 법화의 어떤 위기를 목격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달러 이러다가 진짜 완전히 실조각되는 거 아니야? 어떤 두려움들. 그게 사실은 비트코인의 탄생에 어떤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다. 네네. 정부의 통제에서도 벗어나고 철저한 익명성이 보장되면서도 그 가치가 유지가 될 수 있는 어떤 화폐가 뭐가 있을까? 그게 사실은 그 비트코인 탄생의 어떤 시발점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다만 그게 지금 화폐로서의 기능하냐라는 거는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굉장히 많은 논란의 여지는 있어요. 이게 화폐로서 기능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사실 가치의 변동성이 적어야 되잖아요. 네네. 가령 뭐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오늘 달러를 받았는데 오늘은 1,000원 하던 게 내일은 2,000원이야. 또 5분 있다가 1,000원으로 떨어져. 네네. 그럼 이걸 갖다 돈으로 쓸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돈으로 안 쓰려고 그러겠죠. 네네. 그러니까 화폐가 되려고 하게 되면 그 가치 자체가 지극히 안정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지금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이라든지 현재의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이게 사실은 화폐로서의 기능은 못한다. 네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2009년도에 그 이게 맨 처음에 그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15년이 지났는데 이제 15만 달러가 10만 달러가 됐단 말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뭐냐면 이게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는 충분히 기능하겠다. 네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화폐보다는
자산으로서의 어떤 기능은 충분히 한다는 어떤 판단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현재 이제 비트코인은 그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이런 주요 그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산으로서의 기능을 하지만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이게 많이 쓰이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어느 정도의 화폐의 어떤 기능까지 이제는 넘보고 있다. 네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전체 무역의 한 3.4% 정도가 사실은 이미 그 스테이블 코인의 하나인 테더로 결제가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아, 네네. 그러니까 화폐로서도 어느 정도 기능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직까지는 가상화폐란 말보다는 가상자산이란 말이 조금 더 적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제 조만간 진짜 말 그대로 가상화폐가 되는 날도 금방 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테이블 코인들이 실물 경제에서는 어느 정도 쓰이고 있고요. 점점 더 많이 쓰이고 있는 거고. 특히 이제 중앙은행 같은 경우들도 사실은 중앙은행 발행에 디지털 통화를 갖다가 반영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특히 중국의 인민은행 같은 경우가. 네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어떤 통화의 개념 자체가 이제 디지털로 점점 옮겨가고는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네. 예. 그런데 여기서 좀 재미있는 거는 트럼프의 태도예요. 네네. 트럼프가 2021년도에는 이러한 뭐 비트코인 같은 가상 자산은 사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런데 불과 3년 지났어요. 올 예, 대선에서는 예. 미국을 가상화폐의 중심으로 만들겠다. 예. 가상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 네. 이렇게 말이 바뀌었는데 네네. 뭐 트럼프 오락가락하는 거는 이해가 네네. 되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또 변심하게 된 걸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갑자기 변심한 건 아니고요. 네네. 트럼프 일기 때만 하더라도 이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러 패권에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가령 이런 것들의 쓰임새가 점점 많아지게 되면 네네. 사람들은 달러를 들 쓰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달러를 들 쓰게 된다는 얘기는 사실 달러 패권을 잃어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미국이 좀 문제가 있을 그럼 수 미국에 있다? 좀 문제가 네.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 엘리트들, 미국의 공화당의 일부 엘리트들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트럼프의 생각을 바꿔놓은 거죠. 이미 미국의 엘리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암호화폐에 대한 걸 갖다가 제도화하지 않고 그냥 무분별하게 놔둬도 다른 나라 어떤 나라든지 이걸 갖다가 할 거다. 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패권을 잃는 거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걸 갖다 제도화 시켜가지고 완전히 우리가 장악을 하게 되면 우리 정부가 미국이 다른 말로 해가지고 이 시장을 통제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의 어떤 권력을 갖는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현재 스테이블 코인들이 전부 다 미국 달러하고 미국 국채랑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지금 가령 테더라고 할게요. 테더가 이제 지금으로서는 가장 유망한 그 스테이블 코인인데 내가 100테더를 사게 되면은 네네. 이 테더 운영사는 이 100달러나 아니면 100달러 상당의 미 국채를 보유하게 돼 있습니다. 준비금으로 항상. 아, 네네. 이건 달러랑 1대1로 매칭이 되는 거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미국으로서 한 가지 걱정을 덜 수가 있겠죠. 지금 미 국채 시장에서 뭐 중국도 떠난다고 하고 네네. 미 국채 수요처가 없는데 이 테더가 더 많이 쓰이면 쓰일수록 스테이블 코인이 더 많이 쓰이면 쓰일수록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는 그만큼 많아질 테니까 달러 패권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네. 이게 이제 사실은 미국 공화당이라든지 그 엘리트들의 생각이고 이 생각들이 트럼프를 갖다가 설득시켰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현실적인 이유는 올해 대선에서 트럼프 정에 가장 많은 돈을 댄 진영들이 사실은 그 가상화폐론자들입니다. 일론 머스크부터 시작을 해서 네네. 가령 리플랩스, 네. 갈링하우스라든지 네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세계에서 제일 큰 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CEO들이 네네. 엄청난 정치 자금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치 자금을 받았으니까 네네.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 해줘야 되겠죠. 밥값은 해야 되겠네요. 이제 네네. 그런 이유들이 작용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래서 그런지 이제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 가지고 기대 효과 때문이 네네. 있겠지만 네. 시장이 그냥 들썩들썩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네. 실제로 친가상화폐 정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가상화폐의 대통령이 되겠다. 미국을 가상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걸 갖다 트럼프는 사실 취임 전인데도 착착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요 내각의 그 주요 보직들을 전부 다 친가상화폐론 옹호론자들로 채우고 있는 겁니다. 네네. 상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 가령 상무부 장관은 이 트럼프의 마음을 친가상화폐적으로 돌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네. 그다음에 백악관 직속의 가상화폐 어떤 그 위원회를 만드는데 그걸 갖다 크립토 차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 크립토 차르도 벌써 임명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증권거래위원회 SEC 여기 그
그 위원장도 친가상화폐론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일성이 뭐냐면은 지금 현재 미국에서의 어떤 가상화폐에 대한 어떤 규제라든지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벌금 뭐 이런 것들 갖다가 완전히 다 없애겠다고 벌써 공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상무부, 재무부, SEC, 미증권거래위원회, 그다음에 정부 효율부위원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친가상화폐론자들 채워지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벌써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트럼프 당선인은 어떤 발언을 종합하게 되면은 일단은 그거 일성이 이거죠. 암호화폐 관련된 각종 규제 완화 및 철폐. 네네. 이거는 비교적 좀 분명해 보입니다. 네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백악관 내 암호화폐 관련 부서 신설. 네. 이게 대통령 직속이요. 네. 이게 크립토 차르라고 그러죠. 이거 벌써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가 있는데 비트코인을 갖다가 전략 자산화하겠다는 얘기가 일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현실화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채굴하겠다. 정부가. 네. 사실 미국의 민간에서는 엑슨모빌 같은 이상하죠? 석유화학 기업인데 석유 퍼올리는 기업이잖아요. 네네. 이거 채굴해요. 어. 왜 그러냐면 미국은 메탄 그 가스를 채굴하면서 엄청난 가스를 그냥 불에 태워버리잖아요. 네네. 그걸 갖다 전기를 생산할 수 있잖아요. 네네. 엄청난 전기를 생산하면서 이 엑슨모빌 같은 데는 비트코인을 벌써 채굴하고 있는 거죠. 아. 거의 공짜 전기로. 그러니까 네네. 다른 데보다 훨씬 채굴에 있어서는 경쟁력이 강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벌써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어떤 그 트럼프 당선인의 어떤 스탠스를 종합을 해보면은 미국을 전 세계 암호화폐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그거는 어느 정도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네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트럼프 당선인의 관련 발언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y plan to ensure that the United States will be the crypto capital of the planet and the Bitcoin superpower of the world. And we'll get it done. We'll keep 100%. I hope you do well, please. This will serve in effect as the core of the strategic national Bitcoin stockpile. If crypto is going to define the future, I want to be mined, minted, and made in the USA. 전략 비축 자산이라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결국은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사 모으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글쎄 그게 구체적으로 뭐 실현이 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정부 돈으로 사실은 이걸 갖다가 그 산다는 계획을 갖다가 일단 뭐 몇몇 군데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사실 그거는 현실화될지는 모르겠고요. 일단은 그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그 범죄자로부터 빼앗은 압류 한 21만 개 정도 됩니다. 아, 네네. 이거는 그대로 유지를 하겠죠. 네네. 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신시아 루미스비 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향후 5년 동안에 그러니까 매년 20만 개씩 비트코인을 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5년이면 100만 개를 사겠다라고 100만 개. 얘기합니다. 그럼 100만 얼마인가요? 개를. 네네. 어쨌든 뭐 그렇게 지금 뭐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미국은 어떤 이득을 얻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왜 전략 비축화를 하려고 하느냐. 네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천문학적인 국회 부채의 해결 수단이 될 수가 있다. 현재 미국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정부 부채가 한 36조 달러 정도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비트코인 가격이 100만 달러가 되면은 이걸 일시에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주저를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구체적인 뭐 비축 방안으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범죄자로 빼앗은 그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는 거 독일은 팔았죠. 5만 개를 갖고 있던 걸 팔았는데 네네. 미국은 한 지금 후회하겠네요, 네, 독일은. 21만 개 정도 갖고 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연방 정부가 직접 암호화폐,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든지 이걸 갖다 구입하는 방법. 그다음에 연방 정부가 직접 채굴하거나 네네. 아니면 엑슨모빌이라든지 이런데 아까 채굴하는 기업도 네네.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다가 지분을 갖는 방식으로 해도 간접 소유를 할 수 있는 방식들이 있겠죠. 네네.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글쎄요 이런 것까지 할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뭐 이게 사실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화하겠다는 얘기는 사실은 달러 패권을 갖다가 현재 상황에서는 약간 좀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근데 그게 아니어도 사실은 미국은 이미 사실은 엄청난 비트코인을 갖다 갖고 있습니다. 왜 갖고 있느냐? 올해 ETF가 출시됐잖아요. 네네. 올해 ETF로 해가지고 미국의 회사들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 100만 개예요. 100만 개. 네. 네네. 그리고 이런 대통령의 어떤 공약, 당선인의 어떤 공약들이 더하면 내년에는 이게 200만 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민간에서만 갖고 있는 게. 그리고 200만 개면은 지금
전 세계 비트코인 물량의 2,100만 개잖아요. 한 2,000만 개의 10% 정도를 미국이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러니까 굳이 이걸 갖다 정부가 비축 자산화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간이 전부 다 갖고 있는 거는 미국의 재산이잖아요. 하긴요. 예. 네네. 그러니까 그걸로 간접적인 어떤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을 갖다가 장악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미국하고 계속 경쟁 관계에 있는 특히 패권을 다투고 있는 중국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2017년도까지 세계 그 가상자산의 패권은 중국이 갖고 있었어요. 네네. 중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채굴도 하고 거래도 제일 많이 하고. 네네. 근데 2021년이 되면서 스탠스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중 그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서 네네. 중국의 경제난이 좀 심해지고 그다음에 부동산 기업들 헝다그룹 이런 사람들이 파산을 하면서 네네. 부동산 위기 심화되고 경제 둔화 현상이 됐잖아요. 그러면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중국의 부자들이 이 사람들이 자본 유출을 시도할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근데 이제 중국은 외환 통제를 엄청나게 하니까 위안화로는 못 한단 말입니다. 네네. 이걸 달러로 바꿔서 하는 건 못 해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수단을 택했느냐? 바로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걸 사가지고 해외로 자본 유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래소 다 폐쇄해버렸고요. 채굴을 하는 공장들 다 폐쇄시켜버렸습니다. 네네. 그리고 나서 지금 돌아보니까 이거 미국이 지금 가상자산에 어떤 패권을 쥐고서 그게 오히려 달러 패권에 도움이 되네? 이걸 갖다가 중국은 보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부랴부랴 사실은 다시 가상자산에 대해서 좀 유화적인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한번 패권에 넘어가면 그걸 되찾아오기는 굉장히 힘들겠죠. 그렇겠죠. 사실은 네네. 중국은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네. 예, 예. 어쨌든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그 비트코인 같은 가상 자산이 확 뜨니까 네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그 비트코인 같은 네. 가상화폐 보유자가 네. 6억 명을 넘어섰대요. 네네네. 그러면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또 이제 얼리 어댑터들 많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도 가상화폐에 있어서는 큰 손들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뭐 남부럽지 않은. 네네. 그러니까 최근에 그 비트코인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 거래량의 두 번째 네네. 미국 달러로 제일 많이 거래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원화예요. 아. 원화 거래 비중이 비트코인 거래량의 18%입니다. 그 정도나 됩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14% 정도 되고요. 네네. 유럽 전체 네네. 거기가 7%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거래를 하고 있느냐를 알고 있는 거고요. 네네. 요즘 뭐 이제 주식시장이 시들시들하지만 그 5대 거래소, 그러니까 암호화폐 거래액이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합친 거래액보다 더 많은 날이 있어요. 네네. 그다음에 최근에는 60대 이상, 과거에는 20, 30대의 전유물이었잖아요. 네네. 지금은 50대, 60대의 비중이 굉장히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의 그 계좌 수를 놓고 보게 되면은 3년 동안에 50만 개 정도가 늘어났대요. 이 네네. 계좌 수가. 네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 암호화폐에 얼마나 열심인가 네. 이걸 갖다가 알 수가 있죠. 예. 네. 예.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을 네네. 디지털 금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면 진짜 금, 리얼 골드, 그 진짜 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금도 올해 1970년대 이후로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얘기 뉴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역대 네 번째 올해 상승을 했습니다. 네 번째. 금도 네네.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네네.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대해서는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데 가상자산 시장이 확 올라가면서 금 시장에서 자본이 약간 빠지면 주춤했는데 최근 다시 약간씩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금 역시 뭐 안전자산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충분히 하는 거니까 그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금이 올라가는 이유는 금리 인하 기조라든지 아니면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계속 있잖아요. 네네. 그게 불안하면은 사실 금으로 안전자산이니까 그리 수요가 몰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내년에도 비교적 시세가 괜찮을 거라는 어떤 시각이 좀 우세합니다. 네네. 예. 그러면은 제가 시청자 입장에서 네네네.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네. 제 입장에서 네. 제일 궁금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네. 앞으로 금하고 비트코인이 네. 계속 오를까요?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의 변동성은 암호화폐보다는 덜하죠. 네네. 굉장히 안정적이죠. 네. 그러니까 보수적인 투자자들 안전자산을 찾는다면 금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은 네. 뭐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게 좋겠죠. 네네. 가상자산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어떤 자신의 정책을 갖다가 강하게 추진을 할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뭐 올라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다만 지금 뭐 별 아무것도 없는 이슈가 없는 기술도 없는 일종의 민코인이라든지 알트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들 같은 경우에는 뭐 무제한 발행하는 코인들도 있고요. 아. 사실 이런 코인들의 돈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는 네. 빚을 내서 네네. 뭐 레버리지 투자를 하신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섣불지고 진짜 불에 들어가는 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네. 하룻밤 사이에 뭐
한 반토막이 날 수도 있고 전액을 다 잃을 수도 있는 거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고요. 네네. 가상자산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갖다가 항상 인지를 하셔야 돼요.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네. 하루 사이에 뭐 10% 떨어질 수 있고 이 변동성이 워낙 강하니까 그런 점은 좀 충분히 인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지나친 욕심은 금물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네네. 같고요. 연일 이어지는 비트코인 뉴스에 나도 한번 이런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기인데요. 오늘 비트코인에 대한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윤석천 국제경제평론가님이었습니다. 평론가님 감사합니다.